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를 위한 개념 정리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이번 시험 범위 내용들을 조금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할 것은 온도와 열입니다. 온도와 열. 우리 단원 제목이 열과 우리 생활이죠. 자, 열의 뜻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50도짜리 이런 A라는 애가 있고 10도짜리 B라는 애가 있다. 얘네 둘을 접촉을 했을 때 열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왜냐면 온도가 더 높으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한 70도씨 되는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죠. 뜨겁다라는 말은 열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열을 너무 많이 받으면 화상을 입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내 온도가 더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열이 이동하니까. 자, 온도는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온도는 그저 수치에 불과해요. 숫자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정도냐? 입자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한 물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더 둔한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활발하게 움직이던 애랑 느리게 움직이는 애, 얘가 10의 속도로 움직이고 얘는 5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얘네 둘이 만약에 부딪혔어요. 꽝 하고 부딪혔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튕겨나갈 때 A, B라고 해볼까요? A라는 애는 튕겨나오는데 7의 속도로 튕겨나갑니다. 7.5라고 할까요? B도 마찬가지. B라는 애도 튕겨나오는데 7.5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A가 10만큼 움직이고 있었고 B가 5만큼이었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지금 전달이 됐다는 거죠. 이때 이동한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A가 B한테 열을 주면서 열을 뺏기니까 운동하는 정도가 내려갔어요.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가 낮아진 거죠. B는 운동하는 에너지를 받아서 속도가 빨라졌어요. 온도가 올라간 거죠. 자, 이게 열입니다, 여러분. 온도와 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제 숫자로 선생님 방금 표현했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둘 중 누가 빨리 움직이는 애냐. 입자 크기를 똑같은 입자라고 하겠습니다. 위에 애가 더 빠른 애입니다. 활발한 애예요. 무얼 보고 판단하죠? 뒤에 있는 꼬리가 속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더 둔한 애입니다. 만약에 얘가 얘한테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운동하는 속도가 비슷해진다는 거죠. 3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또는 같은 말입니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열 흡수한다의 반대말은 누군가 열을 흡수했다는 말은 누군가 열을 방출했다는 말입니다. 열을 방출하면 입자 운동은 둔해집니다. 온도는 낮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운동하는 정도만 달라졌지 입자의 개수나 질량, 모양, 크기 이런 건 변하지 않아. 입자 자체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건 운동하는 정도, 온도만 달라진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은 열의 이동 방법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복사. 자, 각각을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에서 중요한 거는 자, 접촉을 통해서, 즉 입자 간의 충돌을 통해서 자, 입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입자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거나 입자가 이동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충돌해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열만 전달된다. 열만 이동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체에서 일어납니다. 액체나 기체도 일어나요. 액체나 기체도 일어나지만 멀리까지 퍼뜨리지는 못합니다. 자, 얘는 전도가 일어나기 위해선 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안 일어나는 조건은 공기는 전도를 잘 못해준다. 또는 진공도 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에선 전도가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들이 공기층, 우리 뾱뾱이, 그죠? 단열재, 스티로폼, 우리 그때 에너지 패시브 하우스에 있었던 2중 또는 3중 창. 여러분, 3중 창이 더 단열이 높겠죠?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류입니다. 대류는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 근데 뜨거운 것은 위로, 그죠? 따뜻하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이동한다.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대류였습니다. 그래서 입자는 전도와 차이점은 전도는 입자가 두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가 있어서 둘이 부딪혔을 때 뜨거운 애한테서 차가운 애한테 열이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대류는 그냥 뜨겁거나 차가운 애 하나만 등장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직접 이동하니까 여기 있던 따뜻하던 게 여기로 오는 거고, 여기 있던 차가웠던 게 저기로 가는 거고, 참 구분할 수가 있겠나요? 얘네들은 전도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서 전달이 됩니다. 원래 따뜻하던 애는 차가워지고 차가웠던 애는 따뜻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대류는 그냥 입자 혼자서 하는 일이에요. 입자 혼자서 충돌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동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주로 액체나 기체에 해당하죠. 고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진공에서는 대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공은 입자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해볼까요? 복사. 여기도 예시만 적어드리겠습니다. 대류의 예시는 끓는 물이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한다고 얘기했죠. 자, 에어컨이 바람을 위에 설치하는 이유,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 정도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복사입니다. 복사는 입자가 필요 없어요. 말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사는 입자가 있든 없든 일어납니다. 오히려 입자가 없을수록 잘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복사는 진공에서도 일어납니다. 진공에서도 멀리까지 전달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방법이 복사이기 때문에 복사는 먼 거리까지 물질의 도움 없이 이렇게 쓸까요? 열이 빛의 형태로 직접 이동한다. 물질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일단 이 정도 적고 얘네랑 관련된 단열 방법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복사 예시도 안 적어드렸군요. 태양빛
전기 난로인데 전기 난로의 빛이 향하는 방향, 먼 곳에 대해 좀 얘기할 때 주로 전기 난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얘네를 이용한 단열 방법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복사랑 관련된 애는 건물 벽이 하얀 거, 그죠?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복사를 막는 거죠. 벽면 내부에 스티로폼을 넣는다는 뭐 전도를 막는 거였죠. 차양 이런 것도 복사랑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창문의 틈을 막으면 대류입니다. 틈을 통해 이동하는 걸 막는 거니까. 근데 창문에 뾱뾱이를 붙인다. 뭐 에어케어를 붙인다. 이거는 단열이죠. 아니 그 전도를 막는 단열이죠. 두 개의 차이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난방기 얘기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사에서 또 전기 난로에 여러분 그 반사판이 있었죠. 빛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사가 가능합니다. 반사판은 주로 은색판을 많이 사용한다 했어요. 전기 난로는 또 사람을 향해 둬야 됩니다. 그죠? 빛이 가는 방향. 사람이 있을 때 빛을 받는 쪽은 따뜻해요. 근데 받지 않는 뒤쪽은 상대적으로 훨씬 차갑습니다. 복사는 빛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에어컨 바람은 항상 위쪽으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돌아오겠죠. 대류는 뭐 이런 그림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차가운 애는 아래로, 다시 따뜻해진 애는 위로, 이렇게 순환하는 표현이 대류에서 많이 나오죠. 이 정도 단열까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저희가 열평형이었나요? 이때부터는 좀 실험을 했었으니까 여러분이 그 실험하고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험했던 그림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비커, 그죠? 큰 비커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캔을 넣습니다. 그죠? 밖에도 물이 있고 안에도 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은 누가 질량이 더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 시간. 이쯤에서 열평형이 됐다고 할까요? 자, 온도 변화량이, 그죠? 열평형 온도까지의 변화량이 훨씬 많은 얘가 질량이 우리 캔 속의 물이 질량이 작았죠? 그래서 아마 더 많이 떨어졌고, 수조 속의 물, 우리 비커 속의 물은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적게 온도가 변했었을 겁니다. 자, 이때 온도가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와는 뭐 단열이 된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얘 온도는 높아지고 얘 온도는 낮아졌었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둘의 온도는 같아졌습니다. 온도계 눈금 값이 거의 비슷했던 걸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자, 이때 물이 직접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열의 전달 방식은 전도입니다. 전도. 접촉을 통해서. 만약에 직접 들어가서 여기 안에가 따뜻해 차가워지거나 선생님 방향을 반대로 했군요. 아무도 과연 이상함을 느꼈을까요? 자, 뜨거운 게 캔이었기 때문에 열은 밖으로 빠져나왔죠. 자, 물이 직접 밖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죠. 여기 있던 물 입자가 벽에 충돌하고 이 충돌했던 벽 입자가 다시 이 바깥 물과 충돌하면서 열을 전달했습니다. 입자는 이동하지 않았죠. 전도입니다. 물이 만약에 이 구멍을 뚫고 나왔다면 입자가 그러면 대류가 됐겠죠. 자,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을 때는 이 온도가 일정하게 그래프에서 유지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아래로 떨어진다면 외부가 온도가 더 차가운 거겠죠. 열평형 온도는 꼭 두 개의 평균 지점이 아니에요. 딱 중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다른 경우 또는 물질이 다른 경우 변하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열평형 상태의 온도가 같다는 건 운동하는 정도가 같다까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열평형은 간단해서 여러분 한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물질을 그냥 두 물체가 접촉해 있으면 그 두 물체의 온도는 거의 비슷해진다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해석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힘들어 했을 수도 있는 여러분 비열입니다. 비열. 자, 비열은 중요하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정량의 물체 또는 물질입니다. 물체 일정량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이걸 교과서에서는 일정량 뭐 안 썼네. 일정량 일정한 질량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주로 어떻게 써도 돼요? 1kg의 물체가 1도씨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물의 비열이라는 말은 물 1kg이 1도씨 오르려면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하냐? 1kcal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물의 비열은 1.00인 거예요. 자, 뭐 다른 예시 식용유가 있었나요? 식용유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는 0.4kcal가 필요합니다. 그럼 얘의 비열은 0.40인 거죠. 이 차이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둘 중 누가 1도씨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냐?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이 더 많이 필요해. 만약에 둘 다 1kcal를 먹었다고 합시다. 물도 먹고 물 1kg, 식용유 1kg이 먹었어요. 그럼 물은 정확히 1도씨 오릅니다. 1kcal에 1도씨 올라요. 근데 식용유는 0.4kcal마다 1도씨가 오르니까 1kcal면 2.5도씨가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물보다 식용유가 2.5배 빨리 변한다는 얘기예요. 비열은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봤을 때 뭐 같은 온도에서 시작해서 다른 온도가 됐어요. 그러면 온도가 빨리 변한 애가 있을 거야. 걔가 비열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비열이 낮은 물질이고 아래가 비열이 높은 물질이야. 보통 뭐 물이나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 흡수한 열이 같아요. 흡수한 열량은 같아. 문제에서 조건으로 아마 줄 거예요. 같은 1kcal를 먹었는데 물은 1도 변하고 식용유는 2.5도 변하고 흡수한 열량이 같은데도 온도 변화가 다르더라. 그래서 비열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열은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로축으로 잡으면 같은 시간 동안 흡수한 열량이 같을 때 온도 변화는 누가 더 높냐? 처음 시작점에서 이렇게랑 이렇게가 되겠죠. 온도 변화는 A, B라고 할까요? A가 더 많이 변했죠. B가 더 조금 변했습니다. 이걸 보면 A가 비열이 낮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같은 온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자, 시간은 열량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오랫동안 가열했단 말은 열량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A가 더 시간이 적게 걸렸어요. B는 많이 걸렸어. A는 더 적은 열량으로도 이만큼 오르는데 B는 더 많은 열량을 받아야 겨우 같은 온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비교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얘를 식힐 때 이제 가열을 중지하면 그래프는 또 다시 같은 기울기 이번엔 반대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빨리 뜨거워졌다면 빨리 식습니다. 느리게 뜨거워졌다면 느리게 식습니다. 자, 변화시키는 데니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모두 포함이에요. 문제에서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하게 가열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여러분 흡수한 열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질량, 뭐 종류, 물질에 상관없이 흡수한 열은 항상 같은 양을 아마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질량과 비열이라고 할까요? 질량과 비열입니다. 질량과 비열. 식용유에 1kcal를 가했더니 1도씨가 변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럼 비열이 1이어야 되잖아요. 식용유 2.5kg이면 됩니다. 식용유 2.5kg에 1kcal를 가하면 1도씨가 변합니다. 질량이 달라지면 온도 변화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질량도 같게 해주고 가한 열량도 같게 해줘야 우리가 비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을 알면 온도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조금 변하는 경우 뭐 이런 거죠. 질량이 클수록 비열이 높을수록 온도 변화는 작겠죠? 많은 양을 변화시키는데 또 비열이 높은 애를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네, 뭐 비열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열 팽창이었죠. 열 팽창. 이것도 역시 여러분 실험을 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실험했습니다. 일정에 고정되어 있던 선을 가열하면 선이 늘어진다. 선이 늘어지는 이유는 길이가 팽창했다는 겁니다. 그때 선로 사이에 틈도 얘기했죠. 선로 사이에 틈을 둔다. 이게 여름이 돼도 딱 안 붙게 구조를 해요. 겨울이 되면 얘네가 수축해서 선로 사이에 틈이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길이 또는 부피가 줄었어요. 그러면 질량도 달라질까요? 질량은 일정합니다. 부피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죠. 조금밖에 안 변하는데 좀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뭐 이 열팽창 과정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고,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딱 붙어있던 애들이 이만큼만 움직이니까 공간이 괜찮았는데 이만큼씩 움직이다 보니까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질량은 똑같아. 입자 두 개니까. 근데 부피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자 자체는 그대로다. 이걸 활용한 바이메탈이 있었죠. 바이메탈. 자, A라는 금속과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B라는 금속을 똑같은 길이를 이어 붙였을 때, 자, 가열을 했더니 이렇게 휘었다. 길이가 길어지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대충 그렸네요. 자, 가열했더니 이렇게 휘었다. 이 말은 A가 더 많이 팽창했다입니다. B는 B는 줄어든 건가요? B도 커졌어요. 조금 팽창했다 이런 말입니다. 뭐 여기서 비열, 뭐 질량,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피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부피만. 얘가 휘었다라는 점에서 A랑 B는 다른 물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서 그냥 일직선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 바이메탈의 조건은 여러분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 두 금속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가열했을 때 열팽창 정도가 더 작은 쪽으로
열팽창 정도가 더 작은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요 정도? 열팽창도 요 정도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 정리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좀 더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천천히 살펴보시고 뒤에 형성평가 해설도 있으니까 해설하고 같이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로 설명하는 거랑 문제에서 볼 때랑 느낌이 다르니까 여러분 둘 다 좀 잘 보시면 100점 맞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고 여러분 지금 복습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